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울신문 기사부터 볼 텐데요. 여권에서 나온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로 정치권과 관련 지자체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울신문에는 기대되는 부분과 우려되는 점, 또 현실성이 있는가 등에 대해서 다루는 기사들이 한 면에 함께 실려 있었는데요. 먼저 기대되는 점으로는 산악도시인 서울이 바다로 진출하게 되는 통로를 얻게 된다는 점, 그리고 부족한 땅 문제를 해결해서 개발 가능한 대규모 택지를 얻게 된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각에서는 외곽지라는 이유로 장례식장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 등 기피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을 경우 서울시와 갈등하고 협의하는 구조가 될 수 있지만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김포는 접경 지역으로 묶이면서 비수도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서울에 편입될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이 높아지면서 그 메리트가 사라질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들이 있는데 이 기사는 군이 대구로 편입되는 데까지 3년이 걸렸다는 내용을 함께 전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는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청명한 가을 하늘 즐기던 분들 최근에 좀 시야가 답답해진 걸 느끼셨을 텐데요. 다름 아닌 초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중앙일보가 최근 10년 동안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해 봤더니 11월은 10월보다 43%가량 농도가 더 짙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또 심지어 황사 영향이 있는 4월보다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되는데요. 겨울철에 가까워질수록 풍향이 북서풍이나 서풍 계열로 바뀌면서 중국의 대기 오염 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되고 덜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연속 개선되던 공기질은 올해 들어서 다시 악화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다음 볼 서울신문에는 불꽃놀이와 미세먼지의 관계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최근 지역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폐막식 때 불꽃놀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가장 대표적인 여의도 불꽃축제의 경우에는 축제 직후 일대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몇 시간 정도가 지나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호흡기에 취약한 환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불꽃놀이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고지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자 서울시 관계자 등은 앞으로 불꽃축제가 진행될 때 대기질 정보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글로벌 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이번 달부터 유료 구독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유럽연합 등 지역이 우선 도입 대상이 될 텐데요. 한 달에 PC로는 15,000원가량, 스마트폰은 19,000원 정도를 구독료로 내면 광고를 보지 않고 SNS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광고에 활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유료화 방침에 대해서 유럽의 규제에 대한 반발 성격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럽 규제 당국이 맞춤형 광고를 위해서 메타가 개인 정보를 수집한 데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자 이에 맞서는 대책을 내놓는 거라는 분석입니다. 같은 흐름으로 보자면 국내에도 유료 서비스가 출시될지 주목되는데 우리나라 규제 당국 역시도 메타의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해서 연이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변호사는 이번 메타의 유료화 정책을 두고 그동안 수집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보호 조치를 수립하는 게 아니라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광고가 싫으면 돈을 내라라고 하는 건 시위하는 듯한 얼토당토하는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은 조선일보에 실린 해외 토픽 보겠습니다. 중동 국가 오만이 최근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100% 전자투표를 도입했습니다. 실물 투표소가 하나도 없는, 또 종이가 하나도 없는 투표였는데 모든 과정을 원격 전자투표로 진행했습니다. 투표율은 선거구, 연령, 성별 등으로 분류돼서 매시간 수시로 업데이트됐고 선거가 끝난 오후 7시에는 별도 개표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결과가 바로 발표됐습니다. 휴대전화와 신분증만 있으면 본인 인증을 하고 안면 인식을 거친 후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전제 군주제 국가의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미지 변신 시도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편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변화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이슬람 국가의 특성상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전자투표 때에는 지난 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의미 있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선거인 명부에 오른 유권자 수가 전체 인구의 20%인 75만 명에 불과했고 공정성 우려 등은 여전히 남았지만 선거 참여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100% 전자투표에 대한 실험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선거였습니다. 11월 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